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상민 의원안과 이은주 의원안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상민 의원안은 다른 안에 비해서 가장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복층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왜 복층이라고 했냐면 이 상위 선거구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46명의 전국구 의원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시도 권역에서 권역별 또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해요. 127명의 권역별 의원을 선발하고, 그리고 권역은 행정구역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인구가 작은 지역에서는 2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30명까지 선발하는 이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선거구는 소위 중대 선거구제라고 불리는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로 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대 선거구는 4명에서 5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중대 선거구로 127명을 선발하는데 4명에서 5명씩 뽑는 중대선거구, 그 다음에 중간 단계의 상위 선거구는 어, 역시 127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으로 획정된 권역에서 어, 모두 127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구 의원을 47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제 폐쇄형 명부로 선발하게 되어 있고, 즉 정당이 전국구 후보들과 권역별 후보들의 순위를 결정하고, 유권자들은 정당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은주 의원은 이제 전국구, 그러니까 상위 선거구가 전국구예요. 그래서 120명을 전국구 비례대표로 선발하고, 그 다음에 240명은 소선거구제, 한 명을 선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단순 다수 선거 방식으로 선발해요. 그러니까 최다 득표자 한 명이 선발되는 이제 소선거구제 방식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안은 준연동형인데, 이은주 의원은 연동형으로 이제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의원안의 장단점을 한번 평가해 볼게요. 먼저 이상민 의원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의원들은 이제 소선 하위 선거구에서 근데 이 하위 선거구가 이제 중대 선거구죠. 127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상위 선거구는 전국구와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전국구에서 46명, 권역에서 127명. 그리고 하위 선거구는 이제 중대 선거구인데 2개 이상 시도 일부 또는 전부를 결합해야 4, 5인이 충족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3명 이하로 해서 지역구가 하나의 시도 내에서 획정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 그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제 3명 이하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당선 기준은 득표 순으로 선발한다. 이게 바로 어,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의 특징이죠. 그 여러 명을 뽑는데 어, 그 의원 정수만큼 득표 순으로 뽑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표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구 정수는 이제 46명, 46명의 전국구 의원을 뽑는데, 이제 어떻게 이 46명을 정당 간에 나눠 갔느냐? 그건 이제 유권자는 1인 1 정당표를 행사하는데, 이제 권역에서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권역에서 유권자들이 1인 1표를 정당하게 투표하고,
그 정당표들이 합산해서 전국 수준에서 정당 득표율이 결정되겠죠. 그 유권자들은 권역에서 투표하는데 그 투표 결과를 합산을 하면 전국 수준에서 정당 득표율이 결정되니까 그 정당 득표율로 46명을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각 권역에서 결정된 정당 득표율로 그러니까 권역별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어, 각 권역에서 정당들이 의석을 나눠 가지고 있죠. 그리고 권역 획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의 시도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이제 시도를 시를 통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쇄조항은 전국 수준 3% 득표 지역구 의석 5석 그러니까 기존 현행 방식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연동형 의석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거 방식에서 의석 배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권역에서의 정당 득표를 이용하는 것 그냥 그것만 차이가 있죠. 그냥 권역 내에서 국회의원 정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무소속 의원이니까 무소속 의원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정당 득표율 권역 내에서 정당 득표율 곱해가지고 얻은 수에서 그 다음에 연동형 의석이니까 지역구 당선인 수를 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권역별 선거제도니까 그냥 권역 내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빼고 그 다음에 준연동형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2로 나누는 거죠.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립형 의석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서 연동형 의석수를 뺀 다음에 그 나머지가 이제 병립형 의석이 되는 거죠. 그 병립형 의석을 권역 내에서 정당들이 얻은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병립형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죠. 명부형, 폐쇄형, 그 다음에 당선 기준은 폐쇄형이니까 정당이 추천한 순위에 따라서 후보들의 당선 여부가 결정되고 이성 정당은 방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창당 가능하다. 근데 이상민 의원 안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 권역을 나눌 때 하나의 시도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권역의 크기가 가장 작아져요. 권역의 크기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행정구역상의 지리적인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거구 크기라고 할 때 의원 정수를 선거구 크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역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권역의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별로 이제 권역을 정했기 때문에 권역의 크기가 매우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 지역구의 의원 수가 이렇게 배분되어 있고 이제 이 숫자에 의존한 지역구 의원들의 비율을 계산하고 이제 이거에 비례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배치하면 서울에는 25대 25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총 127명이 되고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이 권역별 의원은 총 127명이 되니까 동수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구 의원에 이제 비례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치하면 지역구 의원과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들은 동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1대1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각 권역에서의 의원 정수를 계산하면 지역구 의원 더하기 비례대표 의원이 각 권역에서의 의원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짙게 표시된 부분이 권역에서의 의원 정수가 40명을 넘어가는 경우에요. 그리고 하얗게 표시된 이 부분은 권역에서의 의원 정수가 40명이 안 되는 경우. 그런데 이처럼 권역에서의 의원 정수가 40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바로 189조 2항 1호에 의해서 연동 배분 의석수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선거구의 의원 정수 이 경우에는 이제 권역의 의원 정수죠.
권역 의원 정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다음에 이게 이제 권역에서의 연동형 의석인데 여기다 0.5를 곱해서 이제 준 연동형 의석에서는 연동률 50%를 적용하니까 이와 같은 연동 배분 의석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다 반올림해서 연동 배분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이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한 석도 배분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그래서 권역 선거구 의원 정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인 경우, 10명인 경우, 그리고 이제 5%를 득표한 정당 곱하기 0.5가 되겠죠. 0.05, 0.05. 그 다음에 0.5를 또 곱해야 되니까 0.5.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겠죠. 0.250. 그런데 이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의석을 한 석도 안 주니까 정당 득표율이 5%인 정당이 권역선거 의원 정수가 10인 경우에는 연동 배분 의석수가 0.250에 250밖에 안 되니까 이 연동 배분 의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 최소한 권역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40은 돼야지 이 연동 배분 의석수가 1이 돼서 1을 넘게 돼서 한 석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40보다 작은 이런 권역에서는 연동 배분 의석수가 1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한 석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를 득표해도 권역 선거구 의원 정수가 10이거나 아니면 15인 경우, 즉 20에 못 미치는 경우는 10%를 얻은 정당도 연동형 의석을 한 석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9조 2항 1호는 이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전국구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맞춰서 만든 조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국구 준연동형 선거제도,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의원 정수, 그러니까 전국구 의원 정수가 300명이 되는 거죠. 비례대표 의원 47명 플러스 지역구 의원 253명에서 300명이 되니까 이 조금 전에 얘기한 최소한 40명의 의원 정수가 있어야지 5%를 얻은 정당도 한 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기준이 충족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300이니까 현행 제도에서는 의원 정수가. 근데 권역별 제도를 채택하게 된다면 이처럼 40을 넘지 못하는 그런 의원 정수가 40을 넘지 못하는 권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는데 이 기존 현행 선거제도의 조항들을 그대로 갖다 베껴가지고 연동 배분 의석수를 계산할 때 권역에서의 연동 배분 의석수를 계산하게 되니까 게다가 이 권역을 획정할 때 시도 권역으로 작게 쪼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조항이 적용됐을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됐을 때는 더 이상 군소 정당들이 의석을 한 석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현행 선거제도의 조항을 새로운 권역별 선거제에 조정하지 않고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베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대부분의 권역에서는 의원 정수가 40을 넘지 못하고 오로지 서울과 경기에서만 의원 정수가 40을 넘어서서 나머지 지역에서는 군소 정당들이 하나도 연동형 의석을 얻을 수 없고 10%를 득표한 정당도 하얗게 표시된 지역 광주, 대전, 울산 그 다음에 강원, 충북에서는 연동형 의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연동형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이제 군소정당에게 그나마 비례대표 의석을 더 나눠주기 위함인데 5%를 확보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40을 넘지 못한 지역에서 의석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립형 선거제도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준연동형이 군소정당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그와 같은 특성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선거제도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 어, 기존 선거제도의 조항을 그대로 베껴서 이와 같은 공식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권역별 이렇게 이것만 갖다 붙인 거죠. 권역 내에서의 선거구 원정수, 권역 내의 선거구 원정수 이렇게 했으면은 이 조항이 삭제돼야 되는데 그와 같은 조정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짜집기 한 거죠. 선거제도를. 그래서 이상민 의원안을 이제 평가하면 비례성 제고 및 다당제 산출 효과는 비례의석이 지역구 의석보다 더 많은 제도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상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보다 더 많죠. 전국구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 그렇다면은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수가 증가하면 비례대표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권역을 획정할 때 시도 행정구역을 획정했기 때문에 군소정당에게 불리하게 작동해서 오히려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가 없어버리게 된 거죠. 지나치게 작은 권역을 설정해서 비례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권역에서 군소정당이 연동형석을 확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 특히 이제 5%를 얻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석을 한 석도 못 얻게 되는 거죠. 지역구 의원을 4인에서 5인 중대선거구로 선발하나 이 지역구의 중대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너무 적어서 다당제 산출 효과가 미미하다. 그 다음에 권역 의원 정수 편차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50명에서 60명 이렇게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작은 권역에서는 4명 뽑고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보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2명만 뽑죠. 비례대표 의원을. 그래서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권역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작은 지역에서는 권역에서는 군소정당 의석을 확보할 수 없으나 의원 정수가 큰 권역,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그런 지역에서만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대표성 증진 효과, 이제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고 높은 실효적인 봉쇄 조항. 그러니까 왜 높은 실효적인 봉쇄 조항이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5%를 얻은 정당도 대부분의 권역에서는 연동형 의석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실효적인 봉쇄 조항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니까 정당 지도부, 그러니까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는 정당 지도부 측근 의원들이 높은 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향식 후보 선발 및 순위 결정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한 기존 방식대로 정치 엘리트들을 충원하는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제 군소정당이 후보들이 의석을 얻기 어려우니까 기존의 선거 결과, 정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작은 권역에서는 유권자가 이제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기 때문에 개방형 명부가 적합한데
이상민 의원안에서는 권역의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명부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인 경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개방형 명부를 사용하는 이유는 폐쇄형 명부를 사용할 경우에 폐쇄형 명부에 포함된 의원들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의 면면을 파악하기 어렵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폐쇄형 대신 이제 개방형을 사용해서 작은 선거구에서 개방형을 사용하면 유권자들이 후보의 면면을 파악하기가 쉬워지죠. 그런데 작은 권역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명부를 사용했으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경우죠. 그 다음에 지역 집중적 의석 배분 완화 및 지역주의적인 투표 약화 효과, 정책 대결 촉진 효과를 살펴보면 기존 행정구역을 권역으로 획득했기 때문에 지역 집중적 의석 배분 효과는 그렇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각 권역에서는 자신의 지역 출신에게 한 표라도 더 행사하면 더 많은 그 지역 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전남 전북 지역 이 권역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더 높은 지지를 보내면 자신의 지역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지역 정당 후보들에게 또는 자신의 지역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겠죠. 그리고 경북 지역은 경북민들은 또 경북을 대표하는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표를 몰아주기 때문에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 효과를 완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책 대결 촉진 효과는 오히려 중대선거구를 채택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가 개인표를 가장 촉진시키는 선거제도라고 얘기했죠. 중대선거구는 같은 정당 후보끼리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후보의 개인기, 서로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정당 후보들은 이념 성향과 정책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정당 후보끼리 경쟁해서 더 많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개인적인 특징을 가지고 차별화할 그런 동기가 강하다고 얘기했죠. 개인표를 가장 촉진시키는 제도니까 정책 대결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가장 약한 선거제도 중에 하나다 볼 수 있죠.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군소정당의 연동형 의석이 배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권역에서 준연동형 제도를 사용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그냥 병립형이나 마찬가지고, 또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만 증진시킨다. 왜냐하면 준연동형 선거제도니까. 그렇죠.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또는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승률과 그 다음에 정당 득표율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즉 정당이 권역 또는 지역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면, 지역구 의석을 얻게 되면,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되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동기가 증가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개인표가 촉진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미흡한 그런 안으로 평가되죠. 그리고 선거제도 효과 역시 현행 선거제도보다 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안으로 평가되죠. 그 다음에 이은주 의원안을 살펴보면 의원 정수는 지역구가 240명, 비례대표는 120명, 그리고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를 선발하고, 비례대표는 전국 수준에서 3% 이상을 얻은 정당, 봉쇄조항이 3%란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고, 유권자는 1인 1표를 행사하고,
그다음에 연동형 의석은 이제 전국 수준이죠. 그러니까 전국 수준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한국의 경우에 300명, 그다음에 의석 할당 정당 비추천 지역구 당선인이라 하면 이제 무소속 의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뺀 다음에 그다음에 전국 수준의 정당 득표를 곱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당선인 수를 빼는 전형적인 연동형 선거제도. 그리고 명부형은 이제 폐쇄형. 그러니까 정당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고 유권자는 그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없는 제도. 당선 기준은 정당이 추천한 순위에 따라서 위성 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항은 제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은지 의원 안에서 이제 정당들의 의석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를 살펴보면 기존의 예와 마찬가지로 A, B, C 정당이 있는데 각 정당이 정당 득표율 50, 40, 10%씩 얻었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은 180석, 그 다음에 60석, 240석 중에 이런 식으로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은지 의원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전과 큰 정당,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이 정당 득표율 360석의 정당 득표를 곱해서 180석이 되는데 지역구에서 승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지역구 의석을 얻어서 이 정당 A가 가져가야 될 의석의 대부분, 이 경우에는 이제 모두를 지역구 의석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못 얻게 되고, 두 번째 정당은 360석 의원 정수 곱하기 이제 40% 정당 득표율, 그렇게 해서 3, 40, 6, 4, 24, 144석을 가져갈 자격이 생기는데 지역구에서 이제 60석을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84석만 가져갔죠. 정당 C는 360석에 대한 10%를 가져갈 자격이 있는데, 즉 36석을 가져갈 자격이 있는데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었으니까 36석 모두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당 A는 지역구 의석만 가져가게 되고, 정당 B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이렇게 해서 144석, 정당 C는 비례대표 의석만 가져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는데, 군소정당 C가 10%를 득표했을 때 의석을 36석을 차지해서 역시 10%의 의석을 가져가게 되니까 비례성은 매우 높은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초과 의석의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초과 의석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이은지 의원안을 평가해 보면 비례성 제고 및 다당 재산 출효과, 그래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수를 240대 120으로 조정해서 의원수가 60이 증가한다. 그리고 두 종류 의원의 비율이 2대1이 되면서 초과 의석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리고 비례성 제고 및 다당제 산출 효과가 우수하다.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거의 10%를 얻은 정당이 10%의 의석을 가져가죠. 그리고 정당 A처럼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도 초과 의석을 가져가지 않고 자신들이 정당 득표에 의해서 가져갈 의석만큼 180석만큼만 가져갔기 때문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비례성 제고 및 다당제 산출 효과는 우수한 걸로 이제 평가되죠. 그리고 초과 의석 발생 가능성도 비교적 약하고, 근데 이제 대표성 증진 효과는 이제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정당 지도부가 후보들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대표성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낮은 시도적 봉쇄 조항. 그래서 시도적 봉쇄 조항이 낮기 때문에 어떤 급진적인 집단, 결속력을 가진 급진적인 집단의 그런 집단이 만든 정당의 후보들이 의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 또는 직능 집단의 후보들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반면에 뭐 태극기 부대나 아니면 그 밖에 극자 집단들 그러니까 결속력 있는 그런 급진적인 집단의 후보들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폐쇄형 명부를 사용해서 의원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20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방식에서는 253대 47이기 때문에 300명의 47에 해당되는 의원들만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지 않는데 이은지 의원의 경우에는 360명 중에 120명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정당 의석은 주로 지역구 의원이, 작은 정당 의석은 비례대표 의원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정당 A 같이 큰 정당은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지고 정당 C는 모두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낮은 수준의 봉쇄 조항, 그러니까 결집된 지지를 받는 급진적인 소수 집단의 의석 확보가 가능해진다. 지역 집중적 의석 배분 완화 효과 및 지역주의 투표 약화 효과, 정책 대결 촉진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왜냐하면 영남과 호남민들이 자신의 지역 정당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낼수록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자체가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을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주의 투표를 약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종합적인 평가, 가장 높은 수준의 비례성 제고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위성 정당의 창당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연동형 선거제도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의원의 3분의 1 폐쇄형 명부로 선발하기 때문에 정당이 상향식 선발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한 당 지도부 측근들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천하고 후보에게 높은 순위를 주는 한 현행 선거제도에서 발생하는 정치 엘리트 중심의 그런 의정활동 그리고 또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모된 그런 의회를 바꾸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수가 13석만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53석에다 240석으로 감소하는 아니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13석만 감소시키면 되니까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의 의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안을 찬성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의원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의원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노출시켰다가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쉽사리 앞장서서 이 안의 지지를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